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요소 중에 하나인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생성자의 정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new 연산자와 함께 사용되며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객체 생성 시에 객체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이 생성자 역할이 주로 초기화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글자, 첫 문자는 대문자로 표현하죠. 이 대문자로 표현하는 관례는 클래스 이름을 정할 때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리턴 유형이 없다. 즉, 리턴 유형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리턴에는 보게 되면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그 다음에 보이드형,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자에는 이 리턴 유형이 없고요. 접근 제어자만 또는 디폴트만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바 가상 머신, 즉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동으로 삽입하는 기본 생성자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의한 생성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기본적으로 삽입한 생성자는 없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용자가 생성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기본 생성자를 삽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밑에 형식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접근 제어자라고 나왔죠. 이 접근 제어자, 즉 public, private, protected 또는 default 이런 것들을 올 수 있습니다. 리턴 유형, 즉 리턴 유형의 int, double, character, boolean, void 이런 것들을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자와 객체를 보시게 되면요,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여기 중요하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호출, 반드시 실행되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되는 메소드를 우리는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객체 생성 시 반드시 호출되는 것이 생성자고요.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기본 생성자를 갖게 됩니다. 자, 밑에 아래 코드는 기본 생성자가 없는 예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클래스 스튜던트 해가지고요, name, grade, 클래스란 멤버 변수만 했지 생성자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자바 버추얼 머신, 즉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삽입을 해줍니다. 자, 기본 생성자는 이런 거죠. 스튜던트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뭐 아무런 기능이 없는 기본 생성자를 자바 버추얼 머신이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가 있는 클래스 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자, 이게 스튜던트 클래스에 보니까 멤버 변수가 있고요. 요게 생성자죠, 그죠? 생성자 보니까 접근 제어자가 왔습니다. 요게 스튜던트 요것하고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죠? 똑같고, 여기 보니까요, 매개 변수 n인데요, 매개 변수 한 개를 갖는 생성자이네요.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스튜던트 김,
자, 김 하게 되면 김이라는 것은 스튜던트 클래스를 가리키는 객체 참조형 변수로서 new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하시오. 어떤 생성자? 즉 데이터를 한 개를 갖는, 즉 매개 변수 한 개를 갖는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럼 이 김현우라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 n에게 전달이 됩니다. n에게 전달이 돼서 여기 있는 요 n이 en입니다. en이 자 여기 있는 n 값을 다시 name에게 넘겨줍니다. 여기 name은 위에 있는 이 name을 말합니다. 예, 이 name을 말합니다. 즉 멤버 변수의 name을 말하게 되죠. 그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클래스 즉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랬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name입니다. name. 그다음 여기가 grade. 그다음 여기가 class. 자, 여기 보니까 동동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김현우란 데이터가 여기 n에게 넘겨주면서 이 n을 다시 name에게 넘겨주고 이 name을 말하니까 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우리는 김현우, 김현우란 데이터가 이렇게 조상이 되는데요. 저 여기 있는 이 클래스의 메모리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김현우란 데이터가 세팅이 됩니다. 이게 생성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요, 두 개의 생성자를 갖는 예제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name, grade, class, number, telephone. 요거는 멤버 변수고, 여기는 생성자가 있는데요. 생성자가 두 개네, 이거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고요. 여기는 매개 변수 한 개를 갖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메인 메소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이네요. 자, 스튜던트 김은 new student라고 나와 있죠. 자, 김이라는 객체 참조형 변수는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가리키는 객체 참조형 변수로서 메모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메모리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이걸 가리키는 객체 참조형 변수가 우리는 김이라는 거죠. 김입니다. 여기는 name, grade, class, number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student라는 생성자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생성자를 이렇게 얘를 부릅니다. 이 생성자를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성자만 있어요. 그래서 이 김이라는 객체는요, 이렇게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메모리만 할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자, 장이라는 객체 참조형 변수는요, 김이랑 똑같습니다. 김이랑 똑같은 크기에 클래스의 메모리를 할당을 받습니다. 메모리를 할당받는데 여기는 이 주소 값을 가지는 게 우리는 장이 되겠습니다.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요. 이 생성자를 부르는데 안에 데이터가 한 개 존재하네요. 장민재 데이터, 즉 문자일 데이터죠. 문자 한 개 데이터에 따라 한 개짜리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나게 되면요. 실행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n, 이 장민재란 데이터는
n이 받게 됩니다. n. 예. 자, 그럼 n이 장민재를 받고 그 장민재 n이라는 값을 다시 name. 자, 이 name은 여기를 말합니다. 멤버 변수의 name이죠. 그래, 여기 있는 name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장민재가 장민재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장민재라는 것은 스트링 타입의 클래스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문장, 이 문장을 보시면요. 이 한 문장에 의해서 메모리가 이렇게 메모리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 장민재라는 데이터가 세팅이 되는 거죠.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출력, 여기 시스템적 아웃풋 엘리를 보시게 되면 김점 여기 보면 김점 네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김점 네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null 값이 출력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장점 네임 보니까 장민재가 들어있죠. 그래서 장민재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생성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오버로딩은 비슷하지만 뭔가 모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오버로딩인데요. 자, 오버로딩은 여기 보시면 클래스 내에서 한 개의 클래스 내에서 매개 변수의 개수나 또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겠죠. 또는 순서를 달리하는 같은 이름의 생성자, 같은 이름의 생성자를 2개 이상 정의하는 것. 2개 이상 정의하는 소리는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예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 범위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니까 name grade 클래스는 멤버 변수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student 여기 보니까 student 여기 보니까 또 student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 방법을 우리는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또는 다형성, 영어로 폴리모피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 생성자를 보니까요.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고요. 이거는 매개 변수 1개짜리, string n, 매개 변수 1개짜리 생성자고요. 여기는 string n, int g 해가지고 매개 변수 2개짜리 생성자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 방법을 우리는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this라는 예약이 있습니다. 자, this는 원래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 이것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성되어 사용 중인 객체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객체 자신을 의미하면 this.속성, this.method로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this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여기 아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예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name, grade, int는 멤버 변수고요. 여기는 이 생성자가 되는데 여기 생성자를 보시게 되면 저기 string name 그 다음에 int grade라고 선언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name과 grade는요. grade는 요 생성자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name과 grade는 뭐냐면 멤버 변수, student 클래스는 멤버 변수를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name과 name, grade와 grade는 이름이 똑같죠. 자,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문제가 발생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name을 말하고요. 여기 grade는 이 grade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name은 멤버 변수의 name을 말하고요.
여기 있는 그레이드는 멤버 변수의 그레이드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름과 여기 있는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this를 붙이게 되면 this.name, this.grade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매개 변수랑 구별이 되겠죠. this.name 하게 되면 이걸 말합니다. 즉 멤버 변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this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this하고요, 이게 괄호 열고 닫고 왔죠? 괄호 열고 닫고면 제가 metho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소드인데요. 우리는 메소드인데 생성자도 메소드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this 괄호 열고 닫고 의미는 뭐냐면 객체의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객체의 생성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생성자 오버로딩에서 생성자 안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생성자 안에서 다른 생성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 this method입니다. this method. 그때 사용되는 게 this method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다른 생성자 호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요, 이 생성자의 첫 번째 문장에서만 이 this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아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예제를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요, 생성자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 한 개짜리 생성자, 자, 2개짜리 생성자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우리는 this method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method를 이용해서 수정한 코드인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 아래 문장 여기 보니까, this하고 여기 괄호 열고 닫고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메인 메소드에서 생성자, 즉 매개 변수 2개짜리 생성자를 호출할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기 name과 grade가 데이터를 받겠죠. 데이터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받은 데이터가 만약에 2mm입니다. 2mm.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grade는 값이, 예를 들면 만약에 grade는 만약에 20일이라고 합시다. 20일. 자, 이렇게 메인 메소드 값을 넘겨받았어요. 이럴 경우에 이 문장을 보니까 이 this 메소드가 첫 번째 줄에 왔습니다. 이걸 만나게 되면요, 즉 name이라는, 즉 2mm이라는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데이터 한 개죠. 한 개짜리 또 다른 생성자, 이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여기는 이 생성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name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name이 2mm을 받습니다. 자, 그 2mm을, 요 name가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죠. 그죠? 여기 있는 name 값을 다시 this.name 하게 되면 멤버 변수 이 name을 말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 여기 name이 있죠? 여기 name이 있는데, name, grade, class가 있는데, 여기에 2mm이란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실행이 끝났어요. 이 문장 실행이 끝났어요. 끝나면 얘 호출이 끝나기 때문에 실행 포인트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그레이드를 다시 this.grade 하게 되면 멤버 변수 여기 있는 이 그레이드를 말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20일이 저장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this 메소드는 뭐냐면, 이 메소드 오버로딩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우리는 this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is 메소드 주의사항은 첫 번째, 반드시 프로그램의 이 첫 번째, 이게죠, 그죠?
여기 문장이 첫 번째 반드시 위치해야 되겠습니다.